안녕하세요, 피터봇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도 잘 찍지 못하는데 구독자 236분이 꿋꿋하게 구독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그 고마움에 제 그동안에 이제 보슬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실전에서 트레이딩 했던 것들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또 노하우가 있는 그런 집약이 되어 있는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을 저번 시간, 오늘 시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지표를 안 쓰고도 이렇게 봇을 만들 수 있고 실제 트레이딩을 했을 때 하는 것처럼 봇에 구현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지표를 또 아예 쓰지 말라는 또 그런 뜻으로 오해하실까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쓸수록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너무 지표 쪽에만 생각이 함몰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저번 시간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 봇을 만들 때 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지표들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해서 복잡하게 만든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복잡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타점을 하나 잡았을 때 제가 뭐 아무 타점이나 좀 볼게요. 뭐 여기를 잡는다. 뭐 여기 잡는다 했을 때 이 과연 타점이 내가 실제 트레이딩을 했을 때 잡는 구간이냐를 보시고 나라면 여기 안 잡을 건데 이 봇은 여기를 잡네. 그럼 이 로직을 어떻게 할까? 올바른 타점을 잡을 수 있게끔 로직을 보완 업그레이드를 이제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구간은 안 들어가야겠다 하면 또 로직이 들어가고, 그죠? 이제 추가가 되고 또 이런 데서 여기서는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러면 추가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자꾸 발상을 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발상이에요. 발상을 해서 나라면 여기 안 들어갈 거고 여기 올바른 내가 원하는 곳에 이런 곳에 들어가게끔 로직을 짜보자. 그럼 이런 곳에 들어가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로직에 이렇게 방식을 넣어보자. 이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이 방식을 이렇게 넣어서 하자. 이 안에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가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함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절반 이상 이제 보 다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추세 추종이 있고요. 역추세 매매가 있고 또 햄보장에서 유리한 분할 매수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추세 추종은 말 그대로 추세를 따라간다. 예를 들어 이렇게 파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가. 근데 지표들이나 이런 봇들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 뭐 누구나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의 장단점이 뭐냐면요. 어쨌든 이 추세를 먹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길게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죠. 지금 이 CS 타점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추세 추종의 타점이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차트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뭐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지금 알트들의 뭐 이더를 비롯해서 다른 알트들 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복해서 알트장 한번 세게 한번 이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숏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8%짜리거든요. 이제 차트상 8%예요. 수익 8%가 아니고 레버리지 들어가면 예를 들어 레버리지가 3배면 24%의 수익이 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쭉 먹게 되는 이 추세 추종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 추종의 단점은요 뭐냐면 타점, 평단이 좋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이 추세가 이렇게 간다는 그러니까 컨펌이 났을 때 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미리부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지표들이나 이제 보시 이거는 하방이다, 하방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게 컨펌이 났을 때 이쯤 들어가겠죠. 그러면 출발선상은 여긴데 이쯤 들어가니까 어떻죠? 평단이 좋지 못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지표대로 가지 않고 이게 구라였어요. 구라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행보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행보장에서 지약인 게 바로 이 추세 추종 전략의 단점, 큰 단점이 됩니다. 그 장점은 이 큰 장점이 있지만 또 이 큰 단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미리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컨펌이 나기 전이잖아요. 그럼 더 털립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좀 이제 후반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역추세죠. 역추세는 변곡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하방으로 쭉 오다가 자 이제 바닥 왔어. 이제 반등, 최소 반등 아니면 상방 갈 거야. 그래서 요 반등이나 이렇게 내려서 요 반등 구간이나 아니면 쭉 먹든 어쨌든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하는 이 변곡을 잡겠다는 게 바로 이 역추세 매매입니다. 이 역추세도 장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타점 잘 잡으면 바로 기가 막힌 평단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이 역추세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오늘 또 아침부터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 보세 이제 역추세 보시 추세 추종 요 타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추세도 있어요. 역추세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나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역추세도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이 있잖아요. 그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제가 뭐냐면 다이버전스. 뭐 기초적인 건데 다이버전스 원리는 뭐 고점을 갱신한다거나 이렇게 저점을 갱신을 하는데 RSI는 반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캔들은 하방을 가지만 힘의 강도는 상방을 가리키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 이제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저점 있죠. 이전 저점보다 낮아지고 RSI는 올라갔잖아요. 가메두 구간 안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뭐죠? 다이버전스 타점입니다. 타점 위치는 기가 막히죠. 요대로 가면 완전 끝내주겠죠. 자, 근데 뭐죠? 이게 깨지면 그냥 바로 또 손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역추세의 단점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 손절이 좀 필수여야 한다. 네,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다이버전스 잡았는데 정확한 다이버전스 맞아요. 근데 터졌죠. 그대로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이버전스가 이중으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자를 못 나가고 또 터지죠. 바로 이 이제 역추세도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다가 2중, 3중, 여기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또 3중으로 떴잖아요. 연달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역추세.
이 역추세 매매죠. 주로 매매를 뭐를 위주로 했냐면 역추세가 한 8에서 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추세 추종이 1에서 2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추세도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캔들로 위한 것도 있고, 볼륨 캔들 가지고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뭐냐면 파동, 엘리어트 파동 있잖아요. 그 엘리어트 파동 가지고 역추세 매매를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이 좀 너무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른,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왜 이 말이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이거를 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에 이제 승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이 엘리어트 파동인데, 제가 이거를 본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에 좀 연구와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한 부분이 이 엘리어트 파동을 구현하는 데 많이 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 주관적이다, 해석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적으로 이거를 잡아내기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역추세가 8대 9고 추세 추종에 1대 2 정도의 매매가 보통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세 추종은 언제냐? 이제 보통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역추세를 봤어요. 뭐 여기서 이 점에서 역추세를 봤다고 쳐. 그러면 이쯤에서 한 반익절을 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볼륨 터지면서 장대 캔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데 역추세를 봤는데, 아, 내가 잘못 봤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추격을 해서 들어가요. 네, 이럴 때 추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추세 추종을 하냐면 추세선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하락 추세선이 저 고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근데 보시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고점마다 딱딱 이 정도면 매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는 강력합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그럼 이 추세를 옆으로 이제 쭉 추세를 뚫을 때 쭉 힘있게 뚫은 게 아니라 옆으로 비비면서 가긴 했는데 추세를 한번 지지를 받고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아, 이거 간다, 상방 간다. 근데 저는 이미 여기서 이미 이전에 그 하락빔 왔을 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꼬리 말아 올렸을 때 이미 저는 그때 이제 롱을 보고서 쭉 롱을 이제 아마 포지션을 유지한다던가 아마 저는 했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물론 봤지만, 이 경우에 예를 들어 여기서 볼륨은 안 터지고 뭐 확실한 롱이란 판단이 안 서요. 안 쓰고 이렇게 비비는데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하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 무빙을 보면, 아, 이거는 추격 롱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추세 추종으로 타점을 잡았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제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실패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추세 전략이에요. 이게 이거 좀 정확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고점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으면 벌써 이거 긋지 않아도 한눈에 벌써 딱, 아, 이 선 나온다, 딱 나오거든요. 이거 아마 채널도 비슷하게 나올 거네, 해보면. 여기랑 여기, 여기, 여기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역추세 타점이 여기. 여기는 추세, 제가 얘기했던 여기는 돌파했을 때 추세 추종이었지만, 이 채널에서는, 채널 하단부에서는 또 역추세로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구현을 하려고 이것도 좀 실패했습니다. 이게 실패한 게,
피봇을 이제 좀 정해줘야 돼요. 왜냐, 이 프로그램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점이냐를 얘가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도 고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 고점에서 요 고점에서 이렇게 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근사치까지 왔는데 이거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0% 정확하게 나와야 돼 추세선은. 근데 이게 100%는 구현을 못했습니다. 비슷하게는 나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미세한 타점 차이로 돈을 잃고 벌 수 있는 게 이 선물 매매라 정확치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엘리어트 파동 다음으로 또 이것도 오랜 시간 연구 개발하다 포기한 게 이 추세 매매였고요. 그래서 왜 실전에서 트레이딩 했던 게 보세 뭐 녹아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보세 보시면 이건 이제 CS는 추세 추종인데 이런 거 있죠. 여기 또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여기도 떨어질 때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추세고 여기 보시면 이 DB 이 다이버전스로 제가 타입 잡은 타점은 좋거든요. 이런데 끄트머리 좋잖아요. 근데도 터졌습니다. 요거는 안 터졌는데 요거는 익절이 나갔는데 요거는 터졌죠. 여기도 끝을 잡았죠. 이건 잘 잡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오면 터지고 가겠죠. 이것도 뭐 반익절은 했어요. 이또 마찬가지로 역추세입니다. 올라가는 거 잡고 떨어지는 거 잡는 게 이 변곡을 잡는 게 바로 역추세 매매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잡았죠. 근데 이거 터졌어요. 여기서 내리 꽂아가지고 크게 눌려서 여기서 터졌습니다. 이거 안 터졌으면 이대로 쭉 크게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 보세 역추세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지금 보시면 이 타점들 이런 게 이제 역추세 타점이고요. 이 CS는 이제 추세 추종 타점. 아까 왜 제가 여기 이 역추세 다이버전스 타점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왜 없냐? 이거는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앞전에 좀 설명을 또 들어야 이해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의 매매 이제 전략에 또 역추세 전략을 가지고 봇을 만들잖아요. 이런 장단점을 알고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알고리즘 로직을 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보에 유리한 거죠. 분할 매수. 말이 이제 좋게 얘기하면 분할 매수인데 이게 이제 물타기죠. 물타기. 이게 횡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물타다 보면 되돌아오니까요. 그리고 승률이 매우 높아지죠. 왜? 손절을 안 하니까. 손절이 안 나가니까 승률이 높아집니다. 추세가 크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때는요. 그냥 별 되돌림도 없잖아요. 이게 뭐 지금 여기서부터 10% 이상 15%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하다가 여기 뭐 예를 들어 행보할 때 여기 행보할 때 요 정도에서 잘 벌었어요. 한 두석 달. 근데 이런 거 추세 한번 크게 터지면 잘 번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동 트레이딩 할 때도 제가 하질 않았어요. 이제 어느 때 하냐면은 이제 뭐 타점 이제 뭐 진입을 했는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일 보고 왔더니 그냥 뭐 물려 있는 거예요. 크게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때 이거 나 빠져나와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정말 드물게 이제 한 번씩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냐면 주로 저 이제 현물에서만 했죠. 현물에서 어떠냐면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현물을 샀어요. 바닥 왔어. 여기서 이제 제가 현물을 샀어요. 근데 쭉 올라가다가 잘 가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 손절하느냐?
근데 현물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손절을 안 하고 여기서 또 2차 들어가죠. 그럼 평단이 여기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편단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거를 이제 덜어내는 겁니다. 그래 이제 누군가는 이거를 이제 뭐 좋게 얘기해서 순환매라고 얘기를 또 뭐 말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말이 순환매지 이게 물타기죠. 근데 선물에서는 제가 뭐 이 순환매든 이런 방식도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쓰고 왜냐 물려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빨리 반등 예를 들어 물 탔어요. 물 탔으면 빨리 반등해서 와야 되는데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도 계속 반등 없이 가버리면 그래서 저는 봇도 그런 고통을 주기가 싫어서 저는 이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이제 들어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절할 때 내가 타점 잘못 잡았어 인정해 손절 쳐 이거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야 내 기술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봇을 잘못 만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이거를 물을 타고 해가지고 편단 낮춰서 익절로 나오게 할 거야 이제 아예 그러니까 봇을 포기하면 포기하지 이거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것도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선호하지 않는 전략이다. 제가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추세 추종이든 역추세든 깐깐하게 타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봇을 만들 때는 이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추세 추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실하게 자 나는 모든 지표와 내 모든 로직이 다 하방을 가리킬 때만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렇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가 일단은 확률적으로 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타점이 또 많이 좋지 못한 이제 두 가지가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나는 다섯 가지가 컨펌이 나야 되는데 타점도 너무 안 나오고 거래수도 없고 이래서 언제 돈 벌어 그리고 타점 위치 너무 안 좋아. 그럼 나는 한 두세 가지만 할래. 그러면 이제 빨리 잡겠죠. 이런 지나서 안 잡고 빨리 잡겠죠. 그 문제가 뭐냐? 이런 데서도 빨리 잡잖아요. 이런 데서도 빨리 잡고 빨리 잡고 빨리 잡고 계속 털리는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역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어 이제 여기 다이버전스 막 여기 막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거 다 안 걸르고 다 들어갈 거야. 그러면 거래 수도 많고 또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면 좋겠죠. 근데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연달아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렇게 터지는 거 싫어. 나는 진짜 깐깐하게 들어갈 거야. 나 다이버전스도 안 들어가. 다이버전스의 특급 다이버전스만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확률은 높아졌지만 거래 횟수가 또 극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매 전략이든 이 딜레마는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 노하우하고 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간단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타전 넣는 엔진을 만들잖아요. 엔진을 한 개만 있었을 때 이렇게 깐깐하게 한다. 나는 깐깐하게 해서 정말 확실한 높은 확률에만 잡겠다 하면 거래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 언제 돈 벌어요, 그죠? 엔진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엔진 하나 깐깐하게 했어. 그 다음에 아 좋아 다른 타점에 엔진을 추가를 하자. 그래서 이것도 또 깐깐하게 잡아.
그 엔진 하나에서 깐깐한 거 하나 나왔고요. 또 엔진 2에서 깐깐하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엔진 한 그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네. 그럼 엔진 3. 엔진 3, 4, 5 이렇게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깐깐하게 잡아. 세 개가 타점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엔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리얼하게 본 만드는 AI로 한다는 그 영상편에서 보면 스키즈 모멘텀 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 그 스키즈 모멘텀 하나 가지고 엔진 1을 이제 엔진이 한 개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세 개의 타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깐깐함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절도 있겠지만 손절이 좀 많이 나가는 현상이 쉽게 털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깐깐함은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부족한 거래수를 타점 잡는 엔진이 하나가 아닌 엔진 1, 엔진 2, 엔진 3 나는 4기통의 엔진이 아니라 총 12기통의 엔진을 만들겠다. 슈퍼카를 만들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제가 그랬잖아요. 엔진도 뭐 3개, 4개, 5개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겹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추세 추종의 엔진이 3개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엔진은 여기 잡고 어떤 여기 잡고 뭐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필요하지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거고요. 역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는데 굳이 엔진 1, 2, 3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추가해서 거래수를 늘리고 깐깐하게 타점을 잡는데 자 겹치지 않는 게 뭐죠? 역추세하고 요 추세 추종하고 겹치지 않잖아요. 타점이 절대 겹칠 수가 없죠. 이건 그래서 엔진 1, 엔진 2는 확실하게 구분된 타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자 엔진 1, 엔진 2도 타점은 나오는데 이거 너무 깐깐해. 진짜 깐깐하게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나는 역추세에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역추세가 너무 깐깐해서 이런 거 없이 여기 하나만 있어요. 여기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좋은데 요런 데 다 들어가면 좋은데 놓쳤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때 이제 같은 역추세의 엔진 2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슈퍼카처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운 타점들 놓치지 않고 엔진 1에서 못 잡으면 엔진 2에서 잡는 거고 또 이 역추세의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추세 추종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엔진이 다르지만 역추세와 추세 추종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또 이 고급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세 보면 여기 이제 V7 엔진 3 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고급 전략에 들어가서 12기통의 엔진을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역추세 타점이라 이 한 보세에 역추세랑 추세 추종이랑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여기에 역추세가 원래 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다이버전스 타점이 제 보세. 근데 왜 없냐?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원래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연달아. 제가 역추세하고 추세 추종의 장점을 살려서 그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추세 추종의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 포지션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역추세의 타점이 나와야 할 곳에 이미 포지션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살린 거죠. 이렇게 손절이 나갈 뻔한 거를. 그게 이제 큰 시너지 효과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나왔으면 반익절이라도 이제 했겠네요. 어쨌든 이제 추세 추종이 포지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